네,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 일할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당선인 모시고 당선 소감과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남동을 선거구 이훈기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당선을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남동을 지역 주민들의 이제 우리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저 이윤기에 대한 선택도 있었지만 그 뭐냐면 남동 구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국민의 승리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선거 기간에 남동을은 구도가 그러니까 민주당 영입인재인 저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행정관인데 이 구도가 정권 심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구도였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이승만 정권 시절에 한 70년 전에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제가 선거를 하면서 곳곳을 다녀보면 다들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바꿔달라. 그러니까 70년 전의 선거 구호가 그대로 적용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치가 많이 퇴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국민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남동을은 민주당이 4회 연속해서 그 총선 승리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 네. 승리하면서 그래서 정말 어깨가 무겁고 지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제 그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공약들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이 공약들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가요? 지금 남동을의 공약 중에 가장 핵심은 주거하고 교통 문제인데 네, 일단 남동을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공약을 냈는데 이게 사실 솔직히 쉬운 공약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만수 주공 아파트 7천 가구 재건축을 하는데 이게 저는 남동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 30년 전에 만수 주공 아파트가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고 어떤 부의 상징 같은 아파트였는데 지금 많이 쇠락해 있죠. 네. 이거를 어떻게 재건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이 재건축이 그 개인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지만 저는 어떤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재산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올려주고 그게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측의 접근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할 수 있고 지금 재건축을 하면 뭐 어떤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빽빽하게 짓는데 수익성만 추구하면서 그게 결국은 재산 가치를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수준 있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은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교통 문제인데 네. 사실 뭐 경인 제2경인선이라든가 GTX-B라든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민주당이 몇 년 전부터 아주 힘있게 추진을 해오고 있고 그 제2경인선은 그래도 올해 한 11월 정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주민들도 좀 안심하고 아 이제 시간 좀 걸려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2경인선이 되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GTS-B 이게 다 연계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좀 믿고 함께 하면 그래도 뭐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4년 내에 어느 정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주거랑 교통 관련된 공약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22대 국회에서 희망하는 또 상임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의 또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그 민주당 영입 인재로 들어올 때 언론 분야의 영입 인재로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작년부터 언론계 인사들이 논의를 한 게 언론 상황이 엄중하다. 작년에 이제 KBS도 뭐 진보 진영에서 볼 땐 장악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엄중한 언론 상황이 펼쳐지면서 언론계 선후배들이 아 이번 그 총선에 다음 총선에 22대 총선에 그 언론 현업과 또 언론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 내부 합의가 있었어요. 그 네. 합의를 바탕으로 저하고 노종면 기자가 그쪽에서 어떤 대표로 선정이 됐고
민주당의 영입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방위에 가서 어떤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책무예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뭐 과방위 가서 해야 되고 거기에는 지금 뭐 공영방송 문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이 있어요. 공영방송 소요 구조에 관한 건데 네. 그 법의 개정 그 제2법이 시급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작년에 통과가 안 됐지만 오는 7월이면 MBC도 이사진이 개편이 되면 KBS처럼 뭐 정권에 좀 장악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상법 제2법이 일단 가장 좀 힘을 기울여야 되고 네. 그리고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10대 과제를 선거 과정에서 뭐 이부영 이사장이나 언론계 선후배들이 저하고 노정면 후보한테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저희들이 그 과제를 받아서 그 당선이 되면 국회에 들어가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가 22대 국회에서 선봉에 서서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일단 역할입니다. 네, 그렇군요. 당선 직후에 SNS에 국민과 함께 내딛는 첫 걸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는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동 구민들 그리고 인천 시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을은 민주당이 4번째 계속 당선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깨가 정말 무겁고 그리고 불미스럽게 먼저 그 어떤 돈봉투 사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또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신 거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뭐 영입 인재고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에 뭐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해 준 거는 남동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진심을 다하라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저희 집안이 뭐 500년 넘게 인천에 산 집안이고 네. 전 뼛속까지 인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인천에 대한 애정 또 남동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활 신조가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게 제 생활 신조고 전 그 생활 신조대로 해갖고 많은 걸 이뤄왔어요. 기적같이 어려운 일을 기적같이 만들어 왔는데 남동에서도 제가 그 정치를 할 때 행동하는 언론인이었는데 이제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좀 추진력 있게 해결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중앙에 서울에 대한민국 어디에 나눠도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고 또 지역에서는 누구보다도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을 잘 챙기는 동네 뭐 친구, 아저씨 같은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 행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당선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